예, 오늘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직하고 롤스, 로직하고 왈처, 마르크스 뭐 이런 분들을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해 주시고 쟤네들은 이 영상을 찍는 걸 알까? 로직은 같이 롤스하고 근무하시면서 하버드에서 롤스의 사상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롤스하고의 공통점은 개인주의 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건 똑같고요.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다. 요것도 똑같아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내용도 똑같은데 롤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절차가 공정하며 그 결과 등장하고 있는 뭐 누가 1등하고 2등한 차이는 인정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로직만의 특징인데요. 로직은 자유지상주의자 로서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사상이고요. 여러분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이니까 나오는 자유방임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로직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로직 선생님은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밖에 없다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그 소유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대요. 첫 번째로 최초의 취득에서 정당성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내가 어떤 소유물을 얻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대요.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로직이 예로 들면 우물을 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이렇게 파잖아. 근데 우물을 팜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다른 지역에 물이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목말라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물 판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당한 소유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매연이 많이 날아가고 누가 죽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개인의 소유물로 온전히 인정하기가 어렵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유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최초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자기 노력은 반드시 내가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자본을 투자를 했다라든지 머리를 써서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내가 최초에 어떤 소유물을 소유하게 될 때, 가지게 될 때 그거는 완전히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전과 양도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이전과 양도의 원칙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소유물이 생길 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정당하기 위해서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양도자, 양도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인의 소유가 정당해야 돼요. 양도인이 내가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정당하게 내 걸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훔쳤다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고 내 거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수인에게 전달할 때 소유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이렇게 줄 때, 뭐 팔 때, 뭐 이럴 때 양수인에게 정당하게 이전이나 양도가 되어져야지만 그게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 계약이 잘못되거나 계약이 사기처럼 되거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되거나 아니면 뭐 폭력으로 뺐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하게 인수가 되어야지만 이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의의 교정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번과 2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혹시 강제로 뺏어갔든지 뭐 훔쳤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 부정의를 바로 잡아줘야 된대요. 바로 잡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과정에서의 부정의가 발생하면 이걸 교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정이라는 말 배우셨죠?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냐면 노직은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가가 부정의의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잘못 누가 훔쳐갔다든지 뺏어갔으면 국가가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이 재분배 과정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노직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지만 소유권의 이전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정당한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우리 앞서서 배우셨던 롤스 아저씨는요, 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허용을 하고 계시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허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약자와 복지를 위한 재분배 허용하니 안 하니 롤스? 허용하지요. 당연히 부정의의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볼까요? 롤스는 안 해도 된다고 볼까요? 해야 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신 노직 선생님은 무슨 재분배만 허용한다? 부정의에 대한 교정에 대한 재분배만 허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무슨 점도 있다?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그냥 재분배라고만 나왔다고 이건 롤스고 노직은 재분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재분배냐?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노직은 소유권에 대한 절대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한 어떤 물건이 있다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나 다른 존재가 권리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굉장한 자유지상주의였어요. 개인을 강조했던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고, 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다른 아이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던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이 좀 많이 지지를 했겠죠. 지금의 아마 미국이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어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한 게 여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롤스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이 선천적이고 우연하게 얻은 재능은 혹은 자산은 롤스는 누구의 소유라고 했어요? 공동의 소유라고 했죠. 내 것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농구 잘하는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IQ가 200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가지고 뭔가 경제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노직 선생님은 아니래요. 이거는 내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노직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그 결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다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정형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형적인 분배 원리에 반대한다. 분배 원리에 반대한다. 롤스 선생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원칙, 이 원칙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도출했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정형적인 원칙이 존재를 한다면 롤스는 이게 그냥 원칙적인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에 따라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얘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지 맘대로 분배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기로 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도 로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정형적인 원리. 그렇기 때문에 로직은 소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G라고 하는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G는 지금 누구의 소유예요? 갑의 소유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G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을에게 G를 정당하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G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을한테 가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소유권이 누가 있고 갑이 있고 여기는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타나서 야, 나 G 가질래. G 내놔 라고 하면서 G를 강제로 뺏어갔어요. 뭐라고 표현하지? 약탈했다가 약탈했어. 그러면 이 G의 소유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직의 입장에서 이 과정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병이 또 정씨한테 이 G라고 하는 아이를 정당하게 판매를 했어. 그러면 이 G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누구예요? 을입니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소유물이 누구의 소유로 이전되어지느냐에 대한 과정과 역사적인 맥락을 이 분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의 정당하게라고 하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얘한테 양도할 때 1,000원 주고 양도했다. 얘가 얘한테 양도할 때 계약을 잘 정당하게 맺었을 때 뭐 10만 원 주고 맺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원리가 아니라 비정형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직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노직 선생님은 최소 국가론을 주장을 하시면서 국가의 역할이 롤스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았다면 이 분은 가능한 한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에 국가가 간섭을 뭐해라?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를 주장을 하셔서 최소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보십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요. 다만 다른 존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뺏어가거나 약탈하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해줘야 되죠. 질서 유지, 국방, 치안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비슷한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의도 뭐 해야 돼요? 교정해줘야 됩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빼앗아 간다라든지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잡는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러면 내야 됩니다. 국가 유지를 위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기둘, 리을, 니을.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기 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복지. 어디 갔지? 복지.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노직 선생님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게 될 게 이 재분배라고 하는 게 여기는 허용을 하고 여기는 허용을 하지 않아. 세금도 여기는 거두라고 하고 뒤에 상속세나 뭐 누진세나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정당한 노동 노직 선생님이 강제 노동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세금을 더 추가로 거두는 것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기 때문에 세금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당한 노동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이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상속세나 누진세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노직은 뭐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롤스 선생님 같으면 사회복지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야? 안 걷어야 되는 거야? 걷어야 되는데 비해서 이분은 절대로 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계신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원래 같으면 요직과 롤스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른 모든 반에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프린트해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표를 만들어서 노직과 롤스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하시는데 지금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롤스와 노직을 비교해 놨으니까 그걸 봐주시는데 거기 오타가 하나가 있어. 첫 번째 칸에 보면 국가에 의한 재분배에서 노직 밑에 재분배를 뭐 찬성이라고 돼 있어? 일부 찬성이라고 돼 있지. 거기 틀린데 여러분 찾아봐. 뭐 틀렸어? A가 틀렸어? B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B가 틀렸지. 지금 얘기했지? 교정에 의한 재분배는 뭐한다? 찬성한다. 일부 찬성이기 때문에 뭐는 찬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찬성이지만 얘는 뭐다? 반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표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서 문제 푸실 때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마워요. 이거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대답 안 한다고 저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대답 좀 열심히 하시지? 네. 다른 선생님이 대답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힘내서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볼 텐데 이 다음 사람은요 우리가 처음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없었던 사람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생겨나신 왈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왈처 선생님은 원래 생활계열 여기 맨 마지막 정의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으셨다가 올해 정의전쟁이 확 축소가 되고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미 윤사에서는 말처가 정의에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었던 문제를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완성 문제랑 재작년에 있던 수능 완성에 나왔던 말처 문제랑 이런 것들 여러분 나눠드리고 한 번씩 풀어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아무튼 중요하다. 중요하다. 일단 왈처는요, 앞에 두 사람, 롤스와 노집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공동체주의입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앞에 두 사람은 다 무슨 주의였어요?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은요, 인간이 어떻게 혼자 있는 개인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윤리할 때 말씀드렸죠. 단독적으로만 존재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받지 않을 수 없다. 다 우리는 사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하면서 뭐 쌀 나눠주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라면 나눠주시고 김치 나눠주시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김장 담궈가지고. 근데 이걸 똑같이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한테 일본 어려운 이웃이니까 쌀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그러면 걔네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네,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아프리카에 가면서도 우리나라는 겨울이 굉장히 추우니까 뭐죠 이거 롱패딩을 선물해 줄게 이래가지고서는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서 니네 롱패딩 입어라 이러면 좋아하겠냐고. 아니라는 거야. 어떤 가치라고 하는 아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모든 걸 초월해서 사회국가, 뭐 역사, 맥락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있는 무슨 원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는 사회, 문화, 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에서의 어떤 독특한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된다라는 거야. 북극하고 남극을 도와주면서 에어컨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프리카에 난로 갖다 주고 우리가 이제 난로 놔줄게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분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필요한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분배의 기준은 공동체적 맥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면 롤스를 비판한 겁니다. 롤스 선생님은 첫 번째 정의 원칙, 두 번째 정의 원칙은 언제, 어디나, 어느 맥락에서 다 적용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환경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원초적 입장에서 놓여있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도 포함되고 지금 사람도 포함되고 실제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시대든지 이 정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인 거야. 얘는 그런 게 없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조선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있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있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해야 된다.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도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을 합니다. 단일한 어떤 기준에 의한 분배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을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 좋다. 즉 분배 기준에서 다원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줄 필요가 없다. 부자인 사람한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자인 자녀에게 부자인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누는데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삶의 영역에 따라서. 삶의 영역의 다원성을 다양성이라고 할 거예요. 존중해서 별도의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번호를 잘못 썼네. 얘네들은 잘 썼나요? 네. 1번, 2번인데 미안해요. 사과를 잘해야 성공한대요. 그 미국인가 영국에서 조사한 뭐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니까 사과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들으셨어요. 미안합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이 가져야 되는 자유교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죠. 누구는 10,000원 주고 마스크 한 장 사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마스크 한 장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가져가야 되고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는 똑같이 주면 되나요? 자유롭게? 아니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고 공직 자리를 차지하는 이 공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해야 되죠. 공정하게 차지해야 됩니다. 불공정하게 뭐 누구의 아들이라고 차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권력, 국가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야 돼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뽑아야 되죠. 토론과 민주주의 방식의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기초교육, 전문적인 교육이야 뭐 필요한 아이들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되겠죠.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지만 기회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로서 평등을 주장을 해야지 하나의 기준으로서 모든 걸 적용하는 방식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냐면 전제를 싫어합니다. 전제, 여러분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전제 정치 배우셨죠? 네. 왕이 뭐 하는 거야?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죠. 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 정치라고 하잖아.
모든 것들을 한 가지 기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야.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야. 대기업 회장이면 돈은 많잖아. 돈은 많으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뭐 부가 일 수 있어.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만 어떤 교육 받는데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가 나중에 정치하겠다고 공직에 들어가면서 나 뭐 원래 뒷거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의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권력을 휘어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전제에 반대한다.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지 단순한 기준을 적용해서 분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단순 편등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이게 왈처가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해서 그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를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주장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많이 비판을 하셨다, 롤스를 많이 비판하셨다,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르크스. 우리가 직업윤리 할 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이상사회는 무슨 주의죠? 사회주의 아니고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마르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자본가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을 뭐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억압하는 거죠.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투여하는데 실제로 돈은 누가 벌어? 자본가가 버는 그런 뭐가 나타났다? 모순이 나타났다. 이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르크스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노동자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이 돼서 세영아 미안한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니? 안 나와요. 좀 들어드릴까요? 어? 안 나오는데 좀 들어. 조금 이렇게 나오게 좀 해줘봐. 저번에도 이게 안 나왔더라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오네요. 죄송해요. 나오니? 됐어. 그러면 됐어요. 예, 예속이 되어서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노동,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뭐가 또 들어왔냐면 분업이 들어왔어요. 분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 나의 노동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일부분만 내 노동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주인도 아니고 내 노동이 들어가긴 했는데 내 생산품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걸 만드는 단순한 나사, 기계의 부품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분업이 등장하면서 분업, 어려운 말로 매뉴팩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매뉴팩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 소외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이었는데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게 되죠.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인간 소외와 노동 소외를 유발하는 자본주의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해야 하는데, 자본주의를 몰락을 이제 노동자들이 시켜요. 노동자들이 시키는데, 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몰락을 시키냐라고 마르크스한테 물어보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급인 자본가는 많아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근데 노동자는 많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다 보면 이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를 없애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반드시 혁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본가를 전복시키고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몰락하고요.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냐면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국가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내가 정치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프롤레타리아 중에 훌륭한 엘리트가 하는 무슨 정치하는 독재 정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사회주의화 되어지게 되면 드디어 마르크스가 원하는 무슨 주의 사회가 되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가 이룩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되면 모든 계급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계급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국가도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게 되면 공산주의로 하나로 통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유재산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산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제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이때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능력에 따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실현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상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월급은 분배는 필요에 따라 가져갑니다. 필요에 따라. 내가 의사의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월급을 의사를 한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걸 받는 거야. 돈이 없어, 쌀이 없어, 그럼 쌀 가져가는 거. 차가 없어, 그럼 차 가져가는 거. 근데 이거는 다른 직업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쌀이 없어, 그럼 쌀 가져가는 거. 농사는 잘 지어, 내 능력에 따라서 잘 지으면서 잘 하고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제가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은 써주세요. 결과적인 평등을 지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 다 가져가니까. 그쵸? 결과적으로는 평등한 것을 지향을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은 뭐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면 차를 분배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차를 분배받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비슷해지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그냥 등등한 분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등등하게 분배가 되겠지만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정의에 대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실제로 메인은 롤스입니다. 롤스를 기준으로 마르크스나 왈처나 노직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롤스를 기준으로 해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반대한다. 얘는 찬성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롤스를 잘 기억하신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과 비교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